이번 편은 3년 전 저희가 처음 유튜브 채널을 기획할 때 시험 삼아 만들었던 의료 문제 관련 대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법 패키지 정책과는 관련 없는 영상이지만 분명 의료인도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범죄를 저질러도 대체로 의사 면허는 유지할 수 있는 현재의 법은 국민의 사회적인 인식과도 거리가 먼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점이 고쳐져야 의사협회가 무언가를 주장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리라 생각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와 비슷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초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여러 가지가 발의되었고 이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일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의사 면허의 박탈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권칠승 의원의 면허 재교부 의사의 면허 취소 행위 반복 시 면허 영구 취소, 유령수술 대리수술 교사 시 의사의 면허 박탈을 비롯해 면허 대여 의사의 면허 박탈, 리베이트 수수료인 면허 박탈 등 의사의 불법 행위를 제어하는 장치가 여러 들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모든 행위를 하더라도 지금까진 면허가 박탈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는 직종은 의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불법을 저질러도 자격이 유지되니 이건 뭐 거의 면책특권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법 관련 범법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이 취소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대해 내놓은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주 가관입니다.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법안들이라며 절대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며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41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 이필수 당선인은 3월 29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선량한 다수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은 선량한 다수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란 말입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면허 취소가 될 이유가 없는데 선량한 회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길래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이유를 좀 살펴보다 눈에 띈 것이 민식이법입니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어떤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차를 시속 10km라는 걷는 속도와 비슷한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어도 아이들이 일부러 차에 와서 부딪히면 운전자가 처벌받는 엄청난 법입니다. 강력범죄에 국한해서 면허를 박탈하면 몰라도 이런 사소한 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엔 이건 아무리 봐도 민식이법이 과한 거지 의료법이 과하게 개정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금고형과 같은 실형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죄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일이 거의 없으며 일반인은 이 정도 죄를 저질렀다면 쉽게 말하면 인생의 빨간 줄이 그인다고 하죠. 취업에도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가 유지되고 과거를 숨긴 채 의료행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행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응급 상황이나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 의사의 실수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럴 땐 당연히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로 꼽히는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는 의견 역시 의료행위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선 어차피 면허가 유지되거나 다시 재교부 받을 수 있는 환경이므로 다수의 대중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보다 와닿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운전면허처럼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면허가 아니죠. 아주 오랜 기간 공부 끝에 얻을 수 있는 큰 노력의 산물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면허를 의사끼리가 아닌 정부에서 좌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의료법 개정은 달갑게 받아들여질 리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을 일이 없더라도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게다가 죄를 저질러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자유가 박탈되고 사회와
격리되는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의사 면허까지 사라지니 이중처벌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의료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습득할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는데 수년이나 사회에서 떨어져 지내면 어차피 면허를 박탈하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다시 하기 힘들다고도 합니다. 뭐 반드시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반대 의견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본다면 반대보다 의료인들이 자아성찰을 해야 할 계기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1년 2월 22일 경남도 의사회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한 법률로 파생하는 결과들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법률 개정이 현실화하면 의료인은 일상의 작은 실수에도 자신의 면허와 자격을 잃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글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작은 실수엔 금고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까지 작은 실수로 여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당시에는 왜 의사면허 관련 법안을 이렇게까지 개정하면서 의사들과 마찰을 빚었어야 했을까요? 또한 지금도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경찰청과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전문직 성범죄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의사의 성범죄는 종교인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허나 그 수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동 1등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그리고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종교인을 이기고 1등으로 올라섭니다. 5년 사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이네요. 물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대가 신을 섬기고 건실한 마음으로 신자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를 가진 종교인이란 점도 놀랍습니다. 성범죄 말고 다른 범죄는 어떨까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거의 3,000명에 달하는 2,867명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많은 의사가 한 장소에서 일하는 종합병원 같은 곳엔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의사가 적어도 1명 이상씩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다만 확률로만 말씀드리는 거니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법 개정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의사협회가 과연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개정안에도 약간의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차라리 강간이나 살인 등 죄목을 확실하게 넣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한해 면허를 박탈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 의사다 보니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강력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것에선 면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인 듯하죠. 현재도 계속 발의되는 여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면 무작정 반대보다는 아무쪼록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좋은 법안으로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의사들은 가장 먼저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살피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바람직한 윤리관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회가 된다면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되었던 간호법 관련 내용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저의 생각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